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토요일 오후 2시 14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끝났고, 이번에는 이제 블레즈 파스칼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즈 파스칼은 1623년 6월 19일에 태어나가지고 1662년 8월 19일에 사망했습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 수학자, 과학자, 신학자, 발명가, 작가, 철학자다. 블레즈 파스칼은 흔히 과학자나 수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철학과 신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블레즈 파스칼의 주요 저서는 방세, 시골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파스칼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근데 초상화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렇게 생겼는지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1623년 6월 19일에 프랑스 클레르 몽페랑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이는 여기가 프랑스의 클레르 몽페랑의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망을 한 거죠. 여기서 태어난 거죠. 프랑스의 클레르 몽페랑에서 태어났고, 사망은 1662년 8월 19일 39살에 사망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여러분들 에펠탑 보이잖아요. 여기가 프랑스 파리죠. 종교는 로마 가톨릭 교회. 출신 학교는 파리대학교. 주요 업적으로는 파스칼의 정리. 이 파스칼의 정리를 이게 신비로운 육각형, 이 수학적 정리를 이끌어낸 사람이죠, 파스칼이. 그 다음에 파스칼의 삼각형, 파스칼 라인, 파스칼의 실험, 육체 정력학, 확률론, 육체역학, 철학신학 등. 마랭 메르센이라는 교수가 이 파스칼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네, 이게 나오네요. 근데 여기 보면 수학자이자 과학자, 신학자, 발명가, 작가, 철학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옛날엔 말이죠, 이 철학자들이 대부분 수학자이기도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그리스에도 보면은 이 프랑스뿐만이 아니고 고대 그리스 시절에도 보면은 이 수학자가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대 학문으로 볼 때는 수학과 철학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철학이라 하면 인문학 분야의 한 학문이고, 수학은 이공계 분야의 학문이다 그죠. 전혀 학문 분야가, 잠깐만요. 전혀 수학과 철학은 학문 분야가 다른 겁니다. 현대적으로 볼 땐 그런데, 과거에 볼 때는 고대 그리스나 이런 게 볼 때는 수학자가 철학자이기도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파스칼의 인생, 신동, 블레즈 파스칼 1623년 6월 19일 프랑스 클레르 몽페랑 지방에서 루앙의 세무공무원 엔티엔 파스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파스칼의 아버지는 세무공무원이었답니다. 파스칼은 어려서부터 수학의 비상한 면모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몸이 허약하였으므로 줄곧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 에티엔은 파스칼의 교육에 매우 관심을 두었다. 어린 파스칼에게 기성 지식보다 자연 현상에 관심을 두도록 하였다. 그는 수학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파스칼은 수학에 오히려 흥미를 느꼈고, 가정교사에게 기하학에 관해 지속적으로 질문했고, 남은 시간 수학을 공부하곤 하였다. 파스칼은 12살 때에 삼각형의 내각이 180도라는 사실을 오직 스스로 힘으로 발견하여 주위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 파스칼은 12살 되던 해에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사실을 오직
그런 사실을 발견해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것이죠. 이를 계기로 엔테는 어린 파스칼에게 에우클레이데스의 기하학 원론을 주고 기하학 공부를 계속하게 격려한 이후 블레즈 파스칼은 신동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면모를 수학 분야에서 현로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각형 알잖아요.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다. 이런 거를 그 파스칼이 처음 알아낸 것입니다. 잠깐만요. 하여튼 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사실을 오직 스스로 힘으로 발견하여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13살 때에는 블레즈 파스칼의 삼각형을 발견했고 14살 때에는 현재는 프랑스 학술원이 된 프랑스 수학자 단체의 주정기회동에 참가하였다. 16살 때에는 사형 기하학의 기초가 되는 블레즈 파스칼의 정리를 증명하였고 블레즈 파스칼의 정리, 그 여러 가지 수학적 이런 그 정리 학설을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17세 때는 블레즈 파스칼의 정리를 이용하여 명제 400개를 유도하였다. 19살 때는 회계사인 아버지 일을 돕고자 최초 계산기인 파스칼 라인을 발명하였다. 21살 때에는 수은기 등을 사용한 1년의 실험으로 육체 정력학의 기초를 다지는 파스칼의 법칙을 정립하기도 하여 블레즈 파스칼은 진정한 신동의 양태를 현로하였다. 유체 정력학 정지 상태에 있는 액체를 다루며 역학적인 유체에 작용하는 힘으로 인한 정적 평형 상태의 기회를 분석한다. 유체 역시 모든 구성 입자들에 대해 주어진 힘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의 힘과 서로 상쇄될 때 정지한 상태가 된다. 뭐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바그람, 블레즈 파스칼이 수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뻔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가 종교 상고 차례 정신을 집중하여 천착하였으므로 27살 때에는 수학과 과학 연구를 중단하였기 때문이다. 블레즈 파스칼이 살던 17세기는 유럽에서 기독교의 여러 종류가 생겨나고 서로 논쟁하던 때이다. 3년간 연구를 중단했던 블레즈 파스칼은 수학의 세계로 돌아와 수삼각형론을 재작성하였고 유체의 압력을 주제로 하여 여러 가지 실험하면서 수학상 재능을 재발휘할 때 노련하고 탁월한 도박꾼 슈발리에 드 메레 본명은 앙투안 공보로부터 어떤 게임에서 점수를 매기다가 중단된 경우 상금을 배분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시 유능한 수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에게 문의하였었다. 점수 분배 문제는 일정한 점수를 따면 그 딴 쪽이 상금을 타는 경기에서 한쪽이 이기고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기가 중단된 때에는 상금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블레즈 파스칼은 당대 또 다른 천재 수학자 페루마와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둘은 확률론 기초를 같이 다졌다. 페루마도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이 페루마라는 사람도 이 수학의 학설을 많이 세운 사람입니다. 마차사고. 그러나 파스칼이 다시 수학의 재능을 꽃피우려는 순간에 마차사고가 발생했다. 1654년 말 그는 사두 마차를 타고 있었는데 말의 고삐가 풀려 마차가 다리로 돌진했다. 다행히 그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지만 이런 행운은 지독한 신도였던 그가 자기 분석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파스칼은 점점 더 신학에 집착하게 되었다. 이 와중에 그는 유명한 팡세, 시골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등을 저술했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 파스칼이가 남긴 그 명언 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명언도 남기고 또 팡세라는 글을 이 파스칼이 썼는데
이게 그 종교적인 그런 그 사상의 책입니다. 내가 이 팡세 끝머리에 가서 파스칼이 끝날 무렵에 가서 이 팡세를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블레즈 파스칼의 명언이죠. 요절한 천재. 파스칼은 일찍 죽었습니다. 블레즈 파스칼은 1658년에 두통에 시달리면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고통받았다. 두통이 멈추지 않아 잠도 제대로 못 이룰 정도로 고통스럽게 4년을 지냈다. 비록 이 두통을 잊고자 사이클로이드를 연구하여 수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1662년 6월 자기 부정 행위로 블레즈 파스칼은 천년두에 걸린 가난한 가족에게 집을 내주고 누이 집에 들어가 지냈고 같은 해 8월 19일 경련 발작으로 그의 찬란하면서도 고통스럽던 생애가 막을 내렸다. 사제를 해본 결과 블레즈 파스칼의 위장과 중요 기관들이 정상이 아니었고 뇌에도 심각한 외상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요 업적은 파스칼 삼각형과 파스칼 라인이라고 불리는 세계 최초의 계산기를 발명했다. 또한 사이클로이드의 중요한 성질을 증명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스칼 삼각형. 파스칼의 삼각형은 수학에서 이항계수를 삼각형 모양의 기하학적 형태로 배열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스칼의 정리. 파스칼의 정리는 사형 기하학의 기초가 되는 정리이다. 어떤 원뿔 곡선에 내접하는 육각형 A, B, C, D, E, F의 변을 연장시킬 때 AB와 D의 연장선의 교점을 M, BC와 EF의 연장선의 교점을 P, CD와 FA의 연장선의 교점을 N이라고 하자. 그러면 M, N, P는 모두 한 직선 위에 놓인다. 이런 설을 파스칼이 만든 것이죠. 여기에 M, N, P가 놓이는 직선을 파스칼의 직선이라고 한다. 쌍대 정리로 브리앙숑의 정리가 있으며 특수한 경우로 파푸스의 육각형 정리가 있다. 파스칼이 16살 때에 이 정리를 원뿔 곡선의 실론을 통해 발표했을 때 당시 위대한 철학자인 데카르트가 그 논문을 파스칼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썼을 것이라 생각할 정도로 논문의 수준이 뛰어났다고 한다. 그러니까 파스칼이 또 주장한 학설이 뭐냐면은 파푸스의 육각형 정리라는 그 수학적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수학적 이론을 당시 위대한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 파스칼의 이 이론을 보고 너무 이 이론이 출중하고 뛰어나니까 이거는 파스칼이 이론을 쓴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이런 이론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 데카르트도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언젠가 이 데카르트도 인간 탐구에서 다룰 것입니다. 데카르트. 파스칼 라인. 위 그림에 보이는 것이 파스칼이 발명한 세계 최초의 계산기이다. 이 계산기는 흔히 파스칼 라인이라고 불린다. 파스칼 라인은 초기에는 산술기기 또는 파스칼의 계산기라고 불렸는데 이것이 파스칼 라인이라는 이제 기계입니다. 이걸로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파스칼이 만들어낸 파스칼 라인 계산기입니다. 잘 보셨죠? 이게 파스칼의 이제 육각형 이론이죠. 그래서 보면은 과학자로서의 파스칼은 파스칼 라인이 있습니다. 위 그림에 보이는 것이 파스칼이 발명한 세계 최초의 계산기다.
이 계산기는 흔히 파스칼 라인이라고 불린다. 파스칼 라인은 초기에는 산술기계 또는 파스칼의 계산기라고 불렸는데 이 최초의 기계식 수동 계산기는 덧셈과 뺄셈만이 가능했던 것으로 이 장치는 기어로 연결된 바퀴판들로 덧셈과 뺄셈을 했다. 첫째 바퀴는 첫째 자리 숫자를, 둘째 바퀴는 둘째 자리 숫자를, 셋째 바퀴는 셋째 자리 숫자를 나타낸다. 각각의 바퀴에는 눈금이 10개씩 있어 눈금 10개가 모두 돌아가면 다음 자릿수의 바퀴가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우리 여러분 주판이라고 아시잖아요. 동양의 주판. 우리가 예전에 계산기로 또 쓰던 주판. 이 주판기와도 흡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양식의 주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자로서의 파스칼. 파스칼은 물리학에도 천재성을 발휘했다. 토리첼리의 책을 읽고 기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토리첼리의 실험을 이용해 진공의 응하 재성과 유체적 역학의 문제들을 연구했고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유체정력학의 기초를 닦은 파스칼의 업적은 후세에 인정받아 압력의 SI 단위가 그의 이름을 따라 파스칼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토리첼리에 관해서도 언젠가 인간 탐구에서 다룰 것이라고 합니다. 다룰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파스칼의 실험과 진공의 존재성에 관한 문제. 물 대신 수은을 이용해 같은 실험을 수행했다. 토리첼리는 기압의 역량과 진공의 존재를 주장하며 정확한 해석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의 실험을 재현하지 못한 마랭 메르세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토리첼리가 고안한 수은 기압계. 대기압이 높을수록 수은 기둥의 높이가 높아진다. 여러분 온도계 아시죠? 온도계를 그러니까 토리첼리가 고안해낸 것이죠. 한편 파스칼은 다양한 방법으로 토리첼리 실험을 하면서 더 명확한 결론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1647년 1월과 2월에 루앙의 뛰어난 유리 제작 기술에 힘입어 여러 모양의 관을 이용해 실험할 수 있었다. 어떤 관은 12m나 되어서 배의 돛대에 고정시켜 실험했다고 한다. 이 실험들은 1647년 봄 파리에 알려져 메르센을 비롯한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 행해졌다. 그의 실험들은 1647년 8월에 출간된 진공에 관한 견해에 처음 등장한다. 1647년 여름 파스칼은 건강이 나빠져 루앙을 떠나 파리로 이사했다. 그해 9월 23일과 24일 그는 데카르트와 진공의 존재 유무에 관한 논쟁을 벌였다. 10월 파스칼은 진공에 대한 새 실험이라는 32쪽의 논문을 썼다. 그는 진공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그의 논문을 읽은 데카르트의 친구 노엘은 토리첼리관의 윗부분은 진공이 아니라 유리 미세한 구멍들을 통과한 공기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파스칼은 자신의 실험과 결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했으나 노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논문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논쟁은 파스칼의 잇따른 반론에 노엘이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여 끝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스칼이 노엘과 논쟁하는 동안 파리의 많은 과학자들은 진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진공에 대한 개념을 파스칼이 처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그전에는 이 진공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파스칼이 세계 최초로 이 진공에 대한 개념을 이제 설파한 겁니다. 진공. 여러분 진공이 뭡니까? 공기가 없는 거. 공기가 없는 상태를 진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를 이 파스칼이 설파한 것이죠. 세계 최초로. 그러니까 이 노엘이라는 사람이 이 진공에 대한 그 파스칼의 이론을 반박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진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노엘과 이 진공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그 논쟁을 벌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유명한 실험으로는 진공 안의 진공이라 불리는 실험이 있다. 그림과 같이 긴 유리관의 끝부분을 제2 모양의 다른 유리관과 붙여 만든 유리관이 있다. 이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워 뒤집으면 위쪽 관은 수은이 모두 내려오지만 아래쪽 관에서는 수은 기둥이 생긴다. 만약 수은 기둥 위의 빈 공간이 진공이 아니라면 위쪽 관의 수은 동안 기둥을 형성해야 한다. 이 실험은 노엘을 비롯한 과학자들이 주장을 반박하는 데 쓰였다. 이겁니다. 이게 파스칼이 만든 이게 이 실험이 노엘을 논쟁을 벌인 노엘을 반박하는 데 쓰였다 이 말입니다. 이후 파스칼은 진공에 관한 문제보다 유체 trọng力의 법칙과 기압에 대해 연구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이 연구들은 그가 죽은 후 1663년 페리에에 의해 액체의 평형에 관한 논문집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이 논문에는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육체 정역학의 중요한 법칙들, 진공 안의 진공, 실험, 파스칼의 실험이라 정리되어 있다. 여러분이 파스칼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요즘엔 누구나가 다 고등학교 정도는 다니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바로 이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파스칼 수학을 배우는 겁니다. 삼각형의 내각이합이 180도다. 이런 파스칼이 세운 학설을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파스칼이 참 위대한 학자였는가 아실 것입니다. 몇백 년이 흐른 지금도 파스칼의 수학을 고등학교 때 가르친다니까.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학문으로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이 지난 오늘날도 파스칼의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파스칼의 원리. 1653년에 파스칼은 액체의 평형에 관한 논문집에서 압력의 법칙을 설명하였다. 파스칼의 원리라고 불리는 이 법칙은 밀폐 용기 내부에 움직이지 않는 유체의 일부에 압력을 가하면 그 압력이 유체 내의 모든 곳에 같은 크기로 전달된다는 것이다. 파스칼은 이를 이용해 수압 프레스를 만들었다. 수압 프레스는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내는 장치다. 넓이가 A1인 왼쪽 피스톨에 F1의 힘을 가하면 F1 슬롯이 A1의 압력이 유체에 가해진다.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 같은 크기의 압력이 오른쪽 피스톤으로 전달되고 F1 그 다음에 슬롯이 A1 괄호 열고 F1 슬롯이 A1 괄호 닫고 그 다음에 A2에 해당하는 힘이 작용하게 된다. 만약 A1이 A2보다 훨씬 작다면 왼쪽 피스톤에 작은 힘을 가해도 오른쪽에서 큰 힘을 낼 수 있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유압 프레스라는 거 있잖아요. 유압으로 힘을 여러분들 유압으로 무거운 기계를 올리고 그러잖아요. 무거운 기계를 들어 올리고. 이게 파스칼의 원리인 겁니다. 지금 이 의자도 이게 의자가 이 의자 뒤가 침대처럼 뒤가 젖혀지는 의자거든요. 이게 침대처럼 젖히고 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의자가 침대형 의자입니다. 이것도 유압으로 작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압으로 모든 게 작동되는 그 원리를 바로 파스칼이 그 원리를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파스칼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과학자요, 수학자, 또 거기다가 철학자이기까지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파스칼의 철학 및 신학. 파스칼이 23살 때에 파스칼의 아버지인
엔티엔 파스칼은 사고로 인해 엉덩이 뼈를 다쳤다. 이때 기독교 신자였던 접골사 대성 형제가 집에 머물면서 에티엔을 치료했고 이들의 영향으로 파스칼은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하지만 파스칼이 결정적으로 기독교 신학에 빠졌던 것은 1654년이다. 그는 이때 하늘에서 내려온 목소리를 들었다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글을 썼다. 그 글은 지금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파스칼 아버지가 이제 엉덩이 뼈를 어느 날 다쳤는데 그 엉덩이 뼈를 치료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바로 이제 기독교 신자 접골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접골사 형제가 그 파스칼의 아버지 엉덩이 뼈를 다친 것을 치료해 주는 걸 보고 그때 이제 파스칼도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파스칼이 더욱 아주 굉장한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된 것은 1654년이라고 합니다. 왜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됐냐면 하늘에서 들리는 환청 같은 걸 들었다는 겁니다. 이 파스칼이. 그래서 그때서부터 아주 굉장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팡세. 파스칼의 신학적 업적 중 가장 특이할 만한 것이 바로 팡세이다. 바로 내가 얼마 전에 이 얘기를 했잖아요. 파스칼 제일 마지막 시간에 내가 그 책을 리딩하는 게 바로 이 팡세를 리딩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는 말로 유명한 팡세는 그가 죽을 때 아직 미완성이었다. 이 책에는 그의 기독교적 변증이 담겨져 있는데 그는 자신을 신학자이자 철학자의 입장으로 두고 저술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술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몽테뉴와 같은 회의주의자들과 데카르트 같은 합리주의자들에 대해 자신의 변론을 펼치며 사상을 전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골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블레즈 파스칼은 예수회와 로마 교황청에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파스칼이 예수회로부터 이단으로 지목받아 탄압받던 얀세니즘 성직자들을 변론하며 쓴 책이다. 원제목은 루이 드 몽탈트가 시골의 한 친구와 예수의 신부님들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시골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는 시골에 사는 신부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당시 예수회와 교황청에게 공격받는 장세니즘 성직자들을 옹호했다. 파스칼은 상대의 마음에 드는 기술, 상대를 납득시키는 기술, 대화술, 아이러니, 풍자 등 수사학을 사용해 예수회를 비판한다. 특히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이나 명예를 위해 살인까지도 용납한다는 예수회에 대해 이렇게 점잖게 충고한다.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데도 명예나 재산의 상실을 두려워하여 살인을 허용하거나 묵인하는 법률은 결코 없습니다. 신부님,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다양하고 간결하고 꼼꼼하고 명확한 문체로 쓰여진 시골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는 이내 대성공을 거두었다. 프랑스 문학 비평의 창시자인 니콜라 부알로는 이 작품이 프랑스 근대 산문의 출발점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골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는 신학 철학에 기초한 사상으로만 유명한 책이 아니라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루소의 문체에 영향을 끼쳤을 정도로 문학상 가치가 위대하다. 이 루소도 참 유명한 사람이죠. 루소는 철학자, 많죠. 이 루소도 어느 때쯤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평론가 아니려는 이 책에 대해 어떤 폭력이나 위험 앞에서도 지켜야 하는 정의와 진실의 토대를 예수회의 도덕이 여지없이 흔들 수 있다는데
파스칼의 우려와 분노가 기인한다. 그는 예수회의 위선과 오만이 신과 인간의 진실, 선의를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파스칼을 배우긴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내가 굉장히 그 고등학교를 다닌 학창 시절부터 고등학교 대학까지 대학물까지 먹었지만 대학은 졸업은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대학물까지 먹었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파스칼에 관해서 가르칩니다.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그러는 내가 이제는 나이가 들고 실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수학자 파스칼에 관해서 잊고 살았었는데 유튜브 녹화를 하느라고 이제 파스칼에 관해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새삼 그때 파스칼에 관해서 그 수학 시간에 공부하던 게 다시 떠오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는 파스칼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이라 이제 파스칼에 관한 그런 거를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파스칼이가 쓴 블레즈 파스칼이 쓴 팡세를 리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